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마지막 거래였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내내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요. 2000선 넘어간다, 2020선 넘어간다, 2040선 넘어간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요.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대형주 순환매, 제가 지금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내용들이 대형주로 진행되고 있다. 지수의 움직임은 대형주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 자, 오늘도 대형주의 순환매가 이어져 왔습니다. 자, 어제는 화학주, 그제는 또 자동차, 그제는 또 IT, 이와 같이 종목들에 대한 업종 대표주들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늘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포스코, 절강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 챙겨봐야 되는 건 건설, 기계, 이와 같이 그동안에 잘 보지 않았던 섹터들에 대해서 챙겨볼 때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자, 우선은 대형주 시장이 왜 중요했는지, 또 시장은 앞으로 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포인트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했는데, 자, 오늘 장에 대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런 형상이 나와야 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명절 바로 이 마지막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꼭 추석뿐만 아니라 명절 앞두고 설날, 그 밖에 다른 긴 휴일을 앞두고 기관의 포지션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와 같은 정직한 흐름이 연출이 되었고요. 또 방향성을 보시면은 개인은 꾸준하게 매도를 보이면서 주요 수급이 꾸준하게 그 물량들을 담아가는 형태가 나왔고요. 앞으로 이번 주에 주요 변수들 좀 사라진다라면은 외국인의 수급도 한번 이제 기다려 볼 때가 왔다. 코스피 시장 흐름이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시면은 개인이 장 초반에 시장 참여를 했지만 후반에 갈수록 매도세 전환. 개인이 팔아줘야지만 코스닥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이 증시 차트,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와 동일하게 박스권에 대한 하단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한 차례 정도 움직임이 나왔었지만은 그 다음 월화수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주 초반때까지 내내 음봉으로 연출됐어요. 개인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인이 팔면서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코스피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2000선, 2020선, 2040선까지 지금은 거진 2050선까지 끌어올리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는 2000선 안착이라는 기대 심리가 중소형주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시장 분위기도 오늘 장 초반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전강 후강으로 꾸준하게 확대되었다는 것.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시장에 대한 특징을 하나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두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하단에 있는 거래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수가 빠질 때, 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거래 대금이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돌아설 때, 시장이 좋아질 때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형태. 지금 매일매일 거래 대금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저점 매수세, 저가는 확실하게 확인하였고, 이제는 추가적인 파동에 대한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직전에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 대한 순환매가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매물 이전까지 대략 2050선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쉬지 않고 미 증시보다 더 강하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월 달에 증시가 올라왔을 때에도 이와 같은 흐름들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까지 쉬지 않고 오름세가 나왔는데, 이때 1월 초반 때에는 대형주로 중심이 이루어졌다가 어느 정도 지수 포인트에 대한 안정화가 거치고 난 다음 중소형주에 대한 확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가 못 갔다는 건 아니고 코스피도 가고 코스닥의 중소형주들도 참 잘 갔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이 상단에 대한 돌파 좀 더 이뤄진다면은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시장 투자 심리 확대를 보자.
물론 만약에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 이후에 상단까지 2,050선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재차 조정이 되어진다면요. 시장에 대한 실망 매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숨고르기 형태로 나타나고 그럼에도 대형주 숨고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시장 투자 심리 확대 이런 형태로 갈 겁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대형주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중소형주 모멘텀도 챙겨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번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지수 포인트 때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좋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한 번 더 드린다고 했었던 철강주. 오늘 사실 그동안에 철강주들 많이 안 봤습니다. 대형주 순환매, 이제 철강주가 왔어요. 자, 모멘텀은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쪽에서의 철강 공급량을 축소하겠다. 중국에서는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내놓을 때,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꼭 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번 안에서 이 철강에 대한 공장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낮춰가는 그런 정책도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중국에 대한 철강 가격이 공급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철강 산업의 반사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업황에 대한 기대감 나왔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두 번째 이유는 경기에 대한 회복 방향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소외됐던 대형주들까지도 업황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순환매가 잘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포스코 기업이 6%대 상승 마감을 했어요. 대단하게 큰 장대 양봉이 연출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이전에 나왔던 20만 원대 초반대는 확실하게 저점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상단이 나왔던 위치는요. 하단 위치가 이전 전저점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이전에 나타냈던 이 가격대 박스권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하단 부위에 대한 부분들 조정이 확실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상단에 대한 가격대 27만 원 선에 대한 회복으로 추세에 대한 방향성 예측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철강 가격에 대한 인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황 마진 개선 그리고 업황 개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테마주도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한 어제 일본 기사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이렇다 보니까 수산물에 대한 이 걱정이 커지면서 육가콩품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내일부터 추석, 내일부터 중추절, 중국에서 명절을 갖게 되는데 그동안에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올라온 상태에서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이 되지는 않겠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 가지 모멘텀이 나오면서 닭고기, 반사적으로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테마적인 흐름들도 연속성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육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장에 대한 준비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자, 일단 주말 동안에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예측하는 거는 이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통화 예금에 대한 금리 인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예상을 좀 한켠에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권 매입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양적 완화에 대한 카드까지 나오는지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가 오늘장까지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모두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시장은 이제는 안정감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주중에 있는 FOMC인데 자, 여기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기 지표가 조금씩 안정화를 찾고 있는 상태에 금리 인하 카드까지 나온다라면은 증시에 대한 자신감은 더 커질 수 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을 경험을 해봐야겠지만은 FOMC에서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온다. 대형주 주도 시장은 더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다음 주의 숙제는요. 업종 순환매, 대형주 순환매도 같이 보지만은 테마적인 순환매. 왜냐하면은 대형주가 이끈 시장의 높이, 이천선을 확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걱정을 이제는 덜어낼 겁니다. 그러면은 중소형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에 있는 시장 종목들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 순환매라고 해서 무분별한 투자라기는 좀 어렵지만은 대형주, 중소형주 이와 같은 흐름들도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시장에 대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원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자신감, 추석이 지나고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석 편안하게 명절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